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보통중년 조 차장입니다. 전 요즘 대한민국의 어떤 한국은행이 정말 이거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이 IMF 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린 건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지금 어느 상황으로 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부채 비율이나 신용 비율이나 어떤 이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킨 투자들, 부채의 어떤 심각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올린다 반다 밀당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물론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한국 금통위가 열리면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 기준금리를 이제 제로해서 이제 한 스텝 올릴 거니 안 올릴 거니 이제 결정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한 8월 25일인데 8월 20일 날 대한민국 주식이 한번 왕창 꼬꾸라진 적이 있었어요. 삼성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목이 다 꼬꾸라지는 그런 하락장이 있어요. 조정장이라고 볼 수 있죠. 하락장 아니고 조정장이었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유독 더 심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대한민국이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닥 이런 주식시장에서 내 돈 주고 지금 거래하는 사람이 많지만 의외로 이 신용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번 이 주식 조정장에서 이제 확인이 됐어요. 반대 매매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돈 빌려서 쓴 주식 하신 분들 경우에 주식이 일정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돈 빌려준 증권사에서 강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매매시켜서 돈을 회수를 합니다. 그걸 이제 반대 매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규모로 반대 매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어떤 전문기관에서 야,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이거?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코로나 이전에 한 10조 정도 되는 어떤 신용으로, 그러니까 돈 빌려서 투자하신 분이 그 규모가 한 10조 정도 됐는데, 지금은 25조라는 거죠. 10조라고 하는 거는 기본 기업일 수도 있고 기업가일 수도 있고 전문 투자자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15조는 누구냐면 순수한 개인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개인이 뛰어든 거죠. 그리고 그 규모가 15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한해, 그러니까 서울에 뭐라고 하죠, 이제 운영비로 쓰는 게 100억 단위인데 500억 단위인가 500억 원인가 그런데, 이게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나 돈 빌려서 투자하는 규모가 25조 원이라는 거죠. 15조 원이라는 거죠. 10조 원 따로 빼고.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건데, 국가를 운영하는 이런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지금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있고, 또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GDP를 넘어가 버리는 수준의 돈을 지금 가계부채가 떠안고 있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안 잡혔지만 전세자금 대출 하도 빵꾸가 많이 나가지고 공기업의 지금 부채율도 어마무시하고, 이런 상황에 지금 모든 자산들이 지금 미친듯이 돌아가고 앉아있는데, 한국은행이라는 데서 기준금리를 안 올려요. 못 올리는 건지 안 올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비둘기적이어서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자산 폭증은 그냥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대한민국이 중앙은행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불균형이 나고 뭔가 지금 이 가계부채가 미친듯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런 어떤 대한민국
중요하게 주축이 되는 청년층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나중에 이 빚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가? 평생을 이 빚을 갚는데 허덕이다가 끝나면 어떡할 건가? 수년을 빚을 갚느라고 쓰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출산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게 될 텐데 그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 특히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조금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쓴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어떤 이 장본인들이 있잖아요. 저금리를 만들어 놓고 올리지를 않고 계속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돈 빌려서라 한 건데, 그리고 뭐 좀 제재를 하려면 제대로 제재를, 자산 가격에 안정적인 연 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자산은요 폭등 아니면 폭락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폭락을 시켰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폭등만 시켜놨어요. 이게 현 정부의 정권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됐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지지했던 그 정부의 지지도를 떨어뜨린 가장 큰 명분이 된 거예요. 저는 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문파, 일단 뭐 대부분 촛불 시위 저도 이제 뭐 지지하고 그랬었는데, 이 맥락을 가지신 분들이 좀 아직도 좀 그런 분들이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지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잘 뽑았다, 내 선택이 틀리진 않았구나 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거 외에 부동산 정책에서나 자산 어떤 문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청년들의 미래를 망치는 부분에서 너무 심하게 흔들어 놔가지고, 이거 과연 다음 정부 오더라도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한국은행도 같이 지금 그냥 니나노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8월 때부터라도 좀 금리를 좀 올리고,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3명 다자녀 가구에게는 이제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준다,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에 제 영상 중에 보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동안 출산율 높인다고 썼던 돈들 그냥 그 정책에 썼으면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는 영상 올린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지금 이 사회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현재 얘기를 했어요. 뭐 금리는 한 5%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자녀 셋 낳으면 아파트를 줘야 된다. 이런 완전히 그냥 정말 되는 대로 얘기한 거의 허경영식 영상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요즘은 사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대입니다. 워낙에 출산율이 낮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솔직히 말씀 제가 지금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 주변으로 이제 좀 이사 가고 싶은데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지고서는 못 가요. 전세도 못 가고 월세도 못 가요. 이거 아이들을 어떻게 등교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막막합니다. 지금 이제 정책자들, 특히 금융에 관계된 부분들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좀 정권의 권력에 조금 손 좀 떼고
제대로 좀 나중에 정말 감옥 가기 싫으면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후 준비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려고 하는데 정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국민들을 못 괴롭히지? 못 괴롭혀서 안달이 났지? 막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편집 안 된 점 양해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이 사회에서 중년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참 답답하다, 그다음에 정말 힘들다라는 부분들 간단히 넋두리 겸 얘기해 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중년들 힘내시고, 힘든 사회라는 거 아시죠? 장사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이제 만만치 않은 세상 왔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아이들이 좀 덜 태어나서 우리가 좀 더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밖에는 위로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중년들 힘내시고 노후 준비들 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중년 조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